현금 100%를 들고 있는데 TQQQ랑 QQQI를 시작하고 싶다. 근데 어디서부터 얼마를 사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댓글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금 현금만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는 건데요. 특히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가 산 직후에 폭락하면 어쩌지? 물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TQQQ는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걱정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매수 순서와 기준의 문제입니다. 순서만 제대로 잡으면 이 변동성을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사야 하는지, 왜 그 순서여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1년 전에 이 방법대로 시작했다면 지금 어떤 수익이 나왔을지까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레버리지 ETF와 배당 ETF 전략을 새롭게 업로드될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조합의 핵심 원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 ETF와 고배당 커버드 콜 ETF를 조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는 적은 돈으로 큰 효율, 즉 높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레버리지가 단기간에 한 방을 노리는 투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QQQI 같은 고배당 ETF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월 배당금을 달러로 지급합니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주고 하락장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실탄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평단가입니다. 처음 매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에 비중 조절, 매도 타이밍, 추가 매수 전략이 전부 결정됩니다. 변동성이 큰 상품을 투자할 때는 전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걸 먼저 머릿속에 새기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현금 100%에서 우리가 잡는 1차적인 목표 비중은 TQQQ 40%, QQQI 60%입니다. 이걸 보시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TQQQ 비중이 고작 40%야?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려면 비중이 높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원래는 나이가 어릴수록 20대 30대일수록 TQQQ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이런 변동성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규 투자자입니다. 마이너스 30%, 40%를 직접 겪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TQQQ 비중을 높게 잡으라고 하면 첫 번째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수가 다 끝난 이후의 비중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TQQQ는 3배 레버리지 특성상 상승장에서 비중이 매우 빠르게 커집니다. 처음에 40%로 시작해도 시장이 상승하면 50%, 60%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반대로 하락이 발생하면 QQQI 배당금으로 TQQQ를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핵심이에요. 뒤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QQQI를 60%까지 채우는 겁니다. QQQI는 QQQ만큼 주가 방어력이 높고 매월 높은 배당을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급락이 와도 매도가 강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당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현금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죠.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QQQI도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면 이상적이지만 지금은 현금 100%에서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저렴한 가격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안전장치를 겁니다. QQQI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30일 기준 하단선을 터치하는 시점, 이때부터 6개월간 동일 금액의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QQQI에 배정된 6천만 원을 26주 동안 매주 월요일 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사는 거예요. 주당 약 230만 원씩 매주 월요일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복잡할 것 없이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왜 하필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냐? 그리고 왜 6개월이냐?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 31선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는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적어도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시작하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난 6월 초부터 QQQI가 하단선을 여러 차례 터치했고 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7에서 8% 이상 하락이 진행된 상태거든요. 적어도 비싼 가격대에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잡은 이유도 있어요. 현재 QQQI 차트를 보시면 중단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밴드 간격도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강한 상승보다 횡보 또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간을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되면서 오히려 좋은 평단가를 확보할 확률이 높아지고 반등이 오더라도 전체 평단가가 고점에서 잡히진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리스크가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QQQI 매수를 시작했으면 이제 TQQQ 매수 구간을 기다립니다. TQQQ는 QQQI처럼 바로 매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가의 흐름에 따라 매수 시점이 결정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보여드린 TQQQ의 노란색 매수 구간, 이건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합니다. 시장에 의미 있는 조정이 올 때 나타나는 구간인데, 이 노란색 구간이 처음 나타난 시점부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 8주간 동일 금액으로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이 대기 기간이 마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QQQI를 매수하면서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쌓으면서 TQQQ의 기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QQQI를 먼저 매수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TQQQ의 비중을 40%만 잡아도 충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매우 좋은 평단가에서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5년도 관세 이슈 때 매수 구간에서 8주간 분할 매수를 진행했다면 약 23달러 전후의 평단가가 형성됐을 것이고, 26년도 하락 이슈 때 진행했다면 약 50달러의 평단가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좋은 가격에 잡아놓으면 고점 대비 하락이 있는 현재 68달러 수준에서도 레버리지 효과로 TQQQ의 자산이 크게 불어나면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40%에서 45%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거기에 QQQI에서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현금으로 별도로 쌓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은 더 커집니다.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건 단기간에 큰 수익,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율을 만들고 시장의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목적이에요.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잡히시죠? 지금부터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인 2025년 7월 18일에 현금 1억 원을 들고 이 전략대로 시작했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QQQI입니다. 1년 전 기준으로 QQQI가 볼린저 밴드 30일 하단선에 닿은 시점은 2025년 8월 20일 전후예요. 약 한 달 정도 기다린 후에야 매수 신호가 온 겁니다. 8월 25일 월요일부터 6개월간 26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 동일 금액으로 6천만 원을 분할 매수합니다. 이 기간 동안 QQQI 주가는 52달러에서 시작해 10월에 55달러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26년 초에는 52달러대까지 빠지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평균 매수 단가가 약 54달러입니다. 26년 3월에 있었던 큰 하락을 피하진 못했지만 이미 DCA가 완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물리는 건 아니었고, 현재 주가 약 54달러와 비교하면 주가 자체로는 거의 본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배당금입니다. 매수를 시작한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의 평균 보유 기간 동안 QQQI가 지급한 배당금은 투자 원금 6천만 원 대비 약 9.3%, 금액으로 약 56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 QQQI 배당률을 약 13.5%로 말씀드렸는데, 최근 주가 하락으로 현재 배당률은 약 14%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예요. 배당금 자체는 거의 동일하지만 주가가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매달 평균 약 5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이 달러로 계좌에 찍힌 거예요. 주가 수익 0.5%에 배당 수익 9.3%를 합산하면 QQQI의 총 수익률은 약 10%가 돼요.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배당금만으로 이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QQQI를 먼저 60%까지 채우는 이유예요. 시장이 횡보하거나 빠지더라도 배당이라는 수익 파이프라인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TQQQ입니다.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QQQI를 매수하면서 지루할 수 있는 횡보 구간을 배당금을 받으며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쌓인 배당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건 나중에 TQQQ 추가 매수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탄이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2026년 3월 16일 드디어 TQQQ의 노란색 매수 구간이 나타납니다. 3월 16일 월요일부터 5월 4일 월요일까지 8주간 매주 월요일에 동일 금액으로 4천만 원을 분할 매수합니다. 이 8주 동안 TQQQ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극적이에요. 49달러에서 시작해서 3월 말에는 37달러대까지 급락합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8% 수준이었죠. 근데 4월부터 회복이 시작되면서 4월 말에 59달러, 5월 초에는 65달러까지 빠르게 올라갑니다. 분할 매수의 힘이 여기서 나와요. 하락 구간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사고, 회복 구간에서는 적은 수량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8주간의 DCA를 거치면 형성되는 평균 매수 단가가 약 50달러예요. 현재 TQQQ 주가 약 68달러와 비교하면
약 36%의 수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큰 수익 중인 거죠. 처음에 40%라는 비중이 적어 보였을 수 있지만 이 수익률을 보시면 비중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가격에 샀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억 원으로 매수를 모두 완료한 시점에서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TQQQ입니다. 4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약 5,430만 원이 됐어요. 수익률 약 36%,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은 약 45%입니다. 처음 40%로 시작했는데 레버리지 효과로 비중이 5%포인트나 올라간 거죠. 두 번째, QQQI입니다. 6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평가액 약 6,030만 원이에요. 주가 자체로는 거의 본전이지만 이 포지션이 매달 약 70만 원의 배당금을 만들어내는 현금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은 약 50%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그동안 받은 누적 배당금 약 560만 원이 달러 현금으로 별도 보유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산 대비 약 5%인데 이건 그냥 쌓아두는 돈이 아니에요. 다음에 TQQQ 매수 구간이 다시 나타나거나 QQQI 비중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에 투입할 수 있는 실탄입니다. 배당금을 바로 재투자하지 않고 달러로 쌓아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입할 수 있는 유동 자금을 확보해두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합산하면 1억 원 투자 대비 총 자산 약 1억 2,020만 원, 총 수익률 약 20%입니다. 1년 동안 시장의 급락도 겪었고 완벽한 타이밍에 매수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70만 원의 배당금이 계속 쌓이면서 실타는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초보자일수록 완벽한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데다 완벽한 바닥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그 기회는 2년, 3년 단위로 주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한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괜찮은 구간에서 시작했을 뿐인데 1년 만에 20%의 수익률과 매달 70만 원의 배당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매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상황만 생각하면 됩니다. 상승장이 지속된다면 QQQI에서 매달 들어오는 70만 원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쌓으면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홀딩하면 돼요. TQQQ가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자산이 가속 성장합니다. 별도의 추가 매수 없이 레버리지 효과가 일을 해주는 시기이니 그냥 두면 됩니다. 반대로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 QQQI에서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TQQQ 추가 매수에 활용해요. 앞에서 봤듯이 배당금이 달러 현금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TQQQ가 좋은 가격에 내려올 때마다 이 실탄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3개월이면 약 210만 원, 6개월이면 약 420만 원이 모이거든요. 이미 50달러라는 좋은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더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까지 하면 평단가가 더 내려가면서 다음 반등에서의 수익률은 훨씬 커지거든요.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QQQI의 월배당금이라는 안전장치가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에 빠져서 전량 매도하는 최악의 판단을 피할 수 있어요. 매달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게 이 조합의 핵심 구조입니다. QQQI 비중이 줄어든다고 고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스닥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면 자연스럽게 TQQQ 비중이 줄어들고 QQQI와 현금 비중이 올라가게 되고 쌓인 현금과 비중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금 100%에서 시작하는 분들은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닙니다. QQQI로 먼저 배당이라는 안전장치를 깔아놓고 TQQQ는 시장에 의미 있는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 순서와 기준만 지켜도 대부분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시뮬레이션처럼 1년도 되지 않아 탄탄한 평단가와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그리고 레버리지가 만들어낸 수익이 합쳐져서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가 완성됩니다. 레버리지가 무섭다고 느껴지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 순서와 기준만 있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